얘 똑똑하다. 스마트해요. 자, 지금부터 여기 면접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왜 그러냐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면접에서 행동할 때 똑똑한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그게 중요해요. 그냥 대답이 아니라 눈에 좀 힘을 주고 좀 상당히 스마트하다. 뭐 외모에서 풍기는 거 상관없이 말씀하실 때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똑똑함은 많은 것들을 상쇄시켜 주더라고요. 야, 정말 똑똑한데? 지금 우리 회사에 이번에 합격자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가 영입했어요. 너 연수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한 200만 원 번다. 왔더니 정말 이제 보람되게 잘 일하는데 왜 내가 땡겼을까요? 똑똑해, 얘가. 떨망정. 기민함이라고 또 할까요?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민간 경력자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대한항공 임원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상급 본부장 자리가 결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고시 출신 국장들, 실장들이 많이 도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한항공 민간인 출신이에요. 근데 공고가 떠가지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면접으로. 한 8대1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전문기관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하는데 나이가 60세가 넘으신데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면 금방 따라와요. 와, 잘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 제 전략을 잘 보세요. 당신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 왜? 공무원 본부장 시험인데 공무원들이 되지 왜 민간인을 시켜주겠어요? 그죠? 팔이 안 르고문하고. 그런데 공직은 국가 시험은 객관적이다. 근거를 줘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고. 뭐냐? 당신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을 어필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전문성을 어필할 때 난 다 잘해요 하지 말고 항공 쪽 관련돼서는 내가 최고다 하고 가고 공직과 관련된 조직 문제를 물어보면 좀 예컨대 그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는 식으로 조금 한 발짝 패배를 하라. 물러서라. 그래가지고 강하게 민간인 전문성을 어필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합격하셨는데 이제는 집단 토론을 본다. 집단 토론은 내가 더 잘하는데 여기 완전. 그래서 집단 토론까지 해가지고 실국장하고 겨루는데 자기는 내비게이션 갖고 있는 느낌인데 저쪽에서 따라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나마 국가시험이 공정하잖아요. 면접으로 합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자, 자신감. 그 다음에 자, 적극성. 제가 우리 회사 직원이 한 알바 합쳐서 30명 돼요. 정직원만 한 23명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사람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인력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너 왜 내가 회의를 해야지? 정말 회의감을 느끼는데 그냥 회의에 앉아만 있는 거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지라도 항상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결론이 예컨대 우리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할지라도 그 사람 되게 이뻐 보이고 끌리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근데 우리 이과가 또 이런 거 잘 못해요. 나대지 못하는 거죠.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강한 열정을 이렇게 있는데도 열정을 표현을 잘 못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 보세요. 토론회에서는 사람을 못 느껴요. 스마트 부분만 잘 느껴져요. 근데 이게 1대1로 5대1이잖아요. 근데 1대1이잖아요.
1대1로 대화하다 보면 사람의 인격성을 느껴지고 사람 됨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진실성. 사람이 참 참국이다.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진실성, 진지함. 자, 내가 뭐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경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진지하다. 면접을 임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세상에 살아갈 때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세 번째라고 썼어요. 진실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걸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자, 준비성.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이 혼자 아무리 준비해도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절도 있고 자신감 있고 안정되게 면접을 임하지 못해요. 준비성, 안정성으로 연결돼요. 면접 준비를 많이 하면 어떤 돌발 상황이든 어떤 과제든 안정적으로 수행해요. 내가 막 본인을 흔드는데 굉장히 대답을 안정적으로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시험을 합격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한번 제가 엊그제 국회 방호지 그분 합격할 거예요. 잘하더라고. 방호지 개입비엘 과외를 해줬거든요. 여자예요. 방호지. 근데 내가 근데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 질문. 귀하가 밤에 통신수단도 없이 무기도 없이 밤에 길을 거닐다가 연약한 여자가 깡패 3명한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면접이에요. 상황을 주는 거. 본인 예컨대 약사 쪽에는 또 약사 상황을 주겠죠. 근데 그 대답이 재밌어요. 당황해가지고, 그죠? 전화해서 신고하겠습니다도 안 되고, 통신수당 내가 뺏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자 경찰이니까 방어직이니까 무기가 있으면 무기로 대응한다고도 하지만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쩔쩔매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그나마 대답을 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잘 숨어서 지켜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면접은 립 서비스를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저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은 제 안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여자일지라 할지라도 고함을 지르거나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시선을 저쪽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실제로는 도망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면접위원들은 합격시켜주려고 하는데 합격시켜줄 요소를 여러분이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 연기를 하셔야 돼요. 연기를. 자, 본인한테 상황 면접 제가 진짜 면접처럼 제시할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 백신 개발, 치료약 개발이 지금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임상 실험이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빨리빨리 백신 개발을 공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냥 이게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자, 보세요. 본인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면접을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이해하고 준비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걸 안다면 이제 대응을 해요. 자, 그런 대답할 때 어떻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도 저한테 아무 질문 던져보세요. 저는 아무 질문도 바로 나옵니다. 그럴싸하게. 왜? 이걸 연구했는데. 제가 발표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발표 시범을 제가 직접 보이는데 서울대 박사 수석 들어가고 수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 장기를 가지고 면접 틀을 완성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이 크리티컬 디바이스, 어떤 대답을 할 때 기준점을 가지면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예컨대, 아주 안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자꾸 그죠? 성과를 기대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곤란한 대답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빨리 기준을 세워놓으면 빨리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생겨요. 자, 첫째 기준은 원칙과 투명성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시장 원리예요. 그러면 시장 원리라는 것은 바로 경쟁이죠. 컴피티션. 자, 이건 원칙과 투명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아직 임상 실험이 거치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성과를 낸다 압박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른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저에게는 인간은 생명만큼 원칙이 뭐예요? 그죠?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압박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결코 서두르게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대답이 그럴싸하면 되지 맞고 틀리고는 아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건데 보통 면접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친구 되게 순발력이 있고 똑똑하구나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을 볼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지금 빙빙빙빙 돌면서 막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모자라서는 안 돼요. 한 명만 합격하 시험에서는. 되게 똑똑한데? 면접 준비도 엄청 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참 진국이야.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하다 보면 성격도 바꿔요. 면접 준비하는 시간만큼 본인이 바뀌고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면접의 전사가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집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셔야 돼요. 어머니, 오늘 백강사로부터 면접 강의를 듣고 나니 배가 몹시 고픕니다. 맛있는 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너 왜 그래? 너 이상해졌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제가 면접 전사로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그런 과정을 자기가 느끼셔야 돼요. 면접에서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본인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분함과 인간적인 측면, 내성적인 측면이 이 노력을 통해서 연기한 것과 결합돼서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다? 결코 합격 못합니다. 말투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걷는 모습까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인간의 생명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르야 되겠지만 결코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잘못했어? 그죠? 빨리빨리 대답해 줘야 돼. 빨리빨리. 그래야 스마트한 거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대답이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단아까 말투도. 그냥 제가 진짜 선생님이 합격하고 자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해서 나한테 아메리카 커피 10잔 쏘아준 거 아시겠죠? 카톡으로.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과외 받았을까요? 21년 근무했는데 5급을 승진 못했대요. 작년에도 자작년에도 면접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연히 내 책을 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올라오라 내가 개별 과외 시켜주겠다. 저 말을 못해요. 일은 잘하는데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10번 했는데 이제 합격할 거라고. 그 경쟁률이 똑같아요. 근데 합격했어요. 안 되는데 말을 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좀 나대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인상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면접에서는. 자, 그러면 떨어지는 요소. 떨어지는 요소는 첫째는 내가
A를 물어봤으면 A 다시로 대답해야 하는데 B로 대답하는 거. 논점 일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뭘 질문했어요? 가장이 들어갔어요. 가장이. 근데 그냥 슬펐던 거. 그러면 참 답답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답답. 면접이 경쾌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대답도 빨리 안 나오고 A를 물어보면 A로 대답해야 되는지 A 다시로는 대답해야 되는데 B로 대답하고. 자, 두 번째. 자,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되는데 아니야. 합격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 이거 아니에요. 쟁취하는 거예요. 소극성.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소극적으로 보여요. 착한 버전 안 됩니다. 완전히 내 성격과 몸짓과 행태와 행동이 다 바뀌어야 돼요. 가벼움. 가벼움은 없어.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차분하게 보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예컨대 당황함.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 서둠. 그죠? 막 서둘고. 당황하니까 서둘죠. 그래서 이게 준비를 많이 하면 안정적으로 면접이 진행되잖아요. 이때는 경쾌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당황하고 서둘고 동문서답하고 그냥 영혼 없이 그저 그렇게 앉아있다가 나아가고 나는 그저 그런 수험생이고 그리고 가볍고 어린 태가 나. 여러분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이에요. 근데 꼭 어린 태가 나고 또 어떤 사무관의 포스가 안 나. 시키는 일만 할 것 같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바뀌는데 5회 이상이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저랑 자 이거 빼고 이거랑 포함해서 상관없어요. 이제 4번은 리허설 할 거거든요. 숙제를 똑같이 진행하면서 발표시키고 올 때 나와서 발표하면서 자기가 변하는 걸 느껴져요. 그 변화를 빨리 땡기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가 돼야 되는데 그분 방한통수했는데 전사가 되셨어요. 왜? 시험이 다가오는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대답을 알려줘요. 자, 따라 서세요. 저는 제 개인의 안위보다도 이해보다도 이득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중시합니다. 제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고함을 지르거나 돌멩이를 던져서도 제로부터 시선을 유도 안 내겠습니다. 그럼 점수 주는데 그 연기를 하셔야 돼요. 립서비스. 실제는 도망가시면 돼요. 실제로는 막 발표 빨리 하라면 아빠가 오면 발표하시면 돼요. 근데 면접 용어는 뭐가 원칙이냐, 뭐가 투명한 거냐. 그리고 시장 원리, 경쟁 요소. 자, 예컨대 본인이 국토교통부다. 자, 예컨대 외국산 물품이 아주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이 수입되면 국내 기업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런 고품질 자동차를 고품질 물건을 쓰고자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귀하가 규제를 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국내 기업을 위해서는 수입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품질이 좋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걸 쓰고 싶잖아요. 기업은 기업 사정이고 귀하가 그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냐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으면 이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개방을 점진적이지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택했어요? 시장 원리. 자, 시장 원리, 원칙과 투명성. 생각 안 나면 빨리 그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분 쉬었다가 3페이지 진도 나가겠습니다.